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측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층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갈 건데, 이 네트워크 층의 프로토콜은 IGMP, ICMP, IP, ARP가 있죠. 그래서 이 ICMP는 오류를 제어하는 거고, IGMP는 멀티캐스트 목표고, ARP는 그 네트워크 층이랑 링크 계층 주소 막 매핑 시키면서 우리가 구단원에서 했었죠. 그리고 IP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IP 버전 4의 데이터그램 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할게요. IP 데이터그램은 헤더와 페이로드가 있어요. 이 페이로드는 뭐죠? 그 위에 전송층에서 온 그런 I겠죠. 그런 데이터예요. 이 헤더는 20바이트부터 60바이트인데 왜 60바이트 왜? 네. 이 헤더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20바이트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버전, 헤드랭스, 서비스 타입, 토탈 랭스 이러면서 20바이트는 기본이고 뒤 밑에 있는 이런 40바이트가 옵션을 붙어가지고 20바이트부터 60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은 4버전이니까 4여야겠고 헤드랭스는 이 헤더의 길인 거예요. 이 헤더랭스가 20부터 60바이트인데 이거는 4바이트 단위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최소는 5여야겠죠. 그리고 최대는 뭐야겠죠? 60을 4로 나눈 그 숫자겠죠. 그 수 안에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5가 있다. 그럼 5 곱하기 4 해가지고 20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 타입이 있고 그리고 여기 토탈 랭스는 이 IP 데이터그램의 전체 길인 거예요. 그래서 16비트로 해가지고 2에 16승 빼기 1 하면 65,535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 IP 데이터그램을 서로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식별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그램에서 나눠진 단편이다. 그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 식별자는 서로 다른 IP 데이터그램마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개수기를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 플래그 값은 하나 예약 비트, 그리고 뒤에 D, 그리고 do not fragment, 그리고 more fragment라는 3개 비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do not fragment는 만약에 1로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르지 말라. 그리고 0으로 되어 있으면 잘라도 상관없다. 이거겠죠? 그리고 more fragment가 만약에 1이면 내 뒤에 더 단편이 있다. 그리고 더 뒤에 단편이 없으면 0이겠죠. 네. 그리고 이 fragment offset은 단편화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위치, 이거를 보고 단편화로 3개가 단편화됐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에가 3비트가 여기 쓰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2에 13비트까지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프셋이 있으면 실제 그 상대적 위치 나누기 8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8의 배수로 그런 오프셋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기출에서는 어떤 게 200바이트짜리가 있는데 거기서 20바이트 빼고 180을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 위치로 나타내줄 프래그먼트 오프셋으로 나눠주시는데 그게 180은 8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76으로 나타내줘가지고 또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8의 배수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 time to live는 내가 거쳐갈 수 있는 라우터 수예요. 내가 라우터 수를 너무 많이 라우터 수를 너무 많이 거치면 이게 뭔가 오류가 있다 판단하고 그냥 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time to live 거치는 라우터 수. 그리고 프로토콜은 내가 그 페이로드를 받았잖아요. 이 페이로드 받은 게 어떤 프로토콜인지 TCP인지 UDP인지 이런 거 판별하는 거고요. 헤더 체크썸은 오류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소스 IP 어드레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헤더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편화에 사용되는 그런 아이들은 식별자, 플래그, 단편화 오프셋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층에서는 앞에서도 봤듯이 네트워크 층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송층이 다른 거는 그 목적지랑 발신지밖에 근원지랑 발신지밖에 분원지랑 목적지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포트 번호를 사용하니까 이 프로토콜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토콜 값이 ICMP면 01, IGMP면 02, TCP는 06, UDP면 17, OSPF면 89.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네. 네. 그림만 그냥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체크섬 구하는 건데, 여기에 그 4개의 그런 숫자별로 나눠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하고, 만약에 그 앞에 그 10단원에서 했듯이 이렇게 앞에 올림수가 하나 발생하면 뒤에로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1의 보수 취해가지고 우리가 체크섬 값을 구하죠? 네. 이제 단편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네트워크가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값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라우터 값이면 분할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여기는 MTU 최대 전송 단위는 그 중간에 거치는 그 라우터 그러니까 네트워크 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그런 페이로드 최대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로드의 크기를 해가지고 MTU는 이 헤더랑 페이로드까지 더한 거, IP 데이터그램의 크기가 MTU입니다. 네. 그리고 단편화랑 관련된 필드는 앞에서 했듯이 식별자, 플래그, 단편화, 오프셋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식별자는 같은 단편이 모두 같아야 되고, 플래그는 뒤에 더 more fragment로 뒤에 더 단편이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 단편인지 중간 단편인지 마지막 단편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단편화 오프셋으로 상대적 위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래그 값으로 do not fragment 하면 더 이상 단편화 하지 말란 소리, 0이면 단편화 하지 말란 소리고 1이면 단편화 더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편화 예제를 보면 여기서 MTU 값이 1400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1400 값을 8로 나눠준 것이 바로 그 오프셋 값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2의 13승까지만 나타내줄 수 있고, 앞에 3비트는 그 플래그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8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단편화의 구체적 예를 보면요, 그 오리지널 데이터그램이 3개로 나눠지죠. 여기서 여기 more fragment가 1이고 0이에요. 왜냐면 얘네 둘은 뒤에 더 있죠. 그리고 얘는 또 2개로 나눠지는데 얘도 뒤에 맨 마지막 그 프래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 1입니다. 그리고 오프셋을 보면 그 1400을 8로 나눈 값이 나와 있고요. 네. 그렇게 상대적 위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랭스, 여기는 총 4020을 나눴으니까 4020짜리를 3개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3개로 나눈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옵션의 역할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데이터그램의 보안, 패킷 도청은 암호화로, 패킷 변조는 무결성 기술로, 그리고 스푸핑은 발신자 인증을 통해서 보호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유니캐스트 라우팅으로 넘어갈게요. 라우팅 알고리즘은 거리 벡터 알고리즘, 그리고 링크 상태 라우팅, 그리고 경로 벡터 라우팅이 있습니다. 거리 벡터 라우팅은 최소 비용 트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벨만 포드 방정식이랑 거리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벨만 포드 방정식은 내가
X에서 Y까지 가는데 A, B, C를 거쳐요. 만약에 그 중간 지점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최소값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중간 경로가 Z라고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선택한다. 이런 게 벨만 포드 방정식이고요. 거리 벡터 방식은 어떤 트리의 루트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점까지 노드까지 가는데 최소 경로를 1차원 배열로 거리 벡터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20.4를 보면 A에서 전체까지 가는 그 최소 경로를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나타내준 모습. 그래서 A 루트 값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의 그 목적지 그리고 여기에 값에 각 거리값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5를 보면 각각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하냐? 이 거리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맨 처음에 A, B, C 각각의 노드에서 한 번만 바로 이웃들한테만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지 않은 애는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정보를 주고받아서 갱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가 A로부터 노드를 받았어요. 근데 D로 가는 게 원래 무한대였어요.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게 2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A에다가 2를 다 더해봐가지고 B보다 더 작은 게 있다. 그러면 갱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D를 보면 A가 D로 가는 게 3이고 A가 B로 가는 거는 2예요. 그러면 이 A를 거쳐서 B가 D로 가는 건 5겠죠. 그러면 이 무한대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갱신한 게 더 크다 그러면 갱신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벡터 라우팅은 벨만 포드 방정식이랑 거리 벡터 방정식 합한 거랑 똑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 맨 처음에 초기화하고 뒤에 갱신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문제가 있어요. 무한대로 카운트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비용 감소 같은 거는 되게 빨리빨리 알려주는데 비용이 막 무한대로 증가했다 이런 정보는 되게 느리게 전송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 노드의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A가 B랑 연결이 돼 있죠. 근데 A에서 X로 가는 한 번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말합니다. 나 X한테 가는 길 있어. 그러면 B가 그래? 그럼 나도 너랑 연결돼 있으니까 나도 X로 2번 만에 갈 수 있겠네? 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A가 X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A가 무작위 값으로 일단 경로의 그런 길의 벡터수가 바뀝니다. 근데 B는 A를 거쳐서 2를 갈 수 있죠. 근데 A가 B한테 그 자기가 연결 끊겼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B가 A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나 2번 만에 X로 갈 수 있다? 그러면 A가 그러면 나 B로 거쳐서 바로 가면 나 3번 만에 갈 수 있겠네? 16보다 작잖아? 그럼 날 갱신해버려야겠어 하고 갱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B는 A한테 또 정보가 와요. 나 3번 만에 X로 가는 길 있다? 근데 B는 A한테 정보를 받은 거니까 뭔가 내가 받은 정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뭔가 일이 일어났나 봐. 그래서 자기 거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나로 가면 3만에 갈 수 있어. 나로 가면 4만에 갈 수 있어. 이러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결국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이 지나서야 연결이 끊겼나 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수평분할과 포이즌 리번스가 있어요. 수평분할은 B가 A한테 정보를 B에서 보낼 때 나는 너한테 이미 왔기 때문에 너는 갱신하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닌가? 아니에요. 수평분할은 그 B가 A한테 정보를 보낼 때 A한테 받은 정보는 A는 이미 갖고 있을 거란 가정하에 그 정보는 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를 통해서 자기 정보를 갱신하지 않겠죠. 이제 포이즌 리버스 방식은 B가 A한테 정보를 보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B가 A한테 그 A에 관한 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A는 그 정보가 시간이 만료돼가지고 없어진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포이즌 리버스 방식. 나는 이 정보를 너에게 보내지만 이건 이미 너한테 받은 정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포이즌 리버스예요. 그러면 A가 갱신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무한대로 카운터의 문제를 준다 이런 거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링크 상태 라우팅이에요. 이 링크 상태 라우팅을 보면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점으로 얼마나 거리가 거쳐서 얼마나 경로의 비용이 들여서 갈 수 있는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정보는 최소의 그런 정교화된 그런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A가 자기한테 직접 정렬된 그런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사방에 플러딩합니다. 얘 각각의 노드들이 다 플러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딩을 해서 갱신을 또 하는 거죠. 이거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일단 루트로 선택을 하고 자신이 아닌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노드를 선택해가지고 갱신을 하고 그래서 모든 노드가 다 추가될 때까지 갱신을 하면 최소 상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겠죠? 근데 최소 상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나? 네, 결론적으로는 최단 트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20.11이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A에서 모든 점으로 가는 최소 비용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A가 B랑 D를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근데 B가 더 짧아요. 그러면 B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랑 B가 이 트리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된 것 중에 가장 짧은 거가 뭐예요? D죠. D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D는 연결된 게 없나 봐요. B가 C랑 E랑 또 연결됐는데 가장 가까운 건 E예요. 그래서 E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B랑 E가 이제 C하고 F랑 연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짧은 거를 선택해가지고 또 계속 트리에 추가를 해가지고 최단 트리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로 벡터 라우팅이에요. 앞에서는 최고로 고려하는 게 뭐였죠? 최단이었죠. 경로 벡터 라우팅은 내가 어떤 고유한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경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D는 안 거치고 싶어. 그럼 D는 안 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패닝 트리라고 해요. 최소 비용 트리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최단 그 고려하는 규칙이 최단 경로다. 그러면 뭐 그런 성격을 띠는 스패닝 트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경로 벡터 라우팅에서 스패닝 트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연결된 노드들, 그래서 A의 스패닝 트리, 그리고 B의 스패닝 트리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한 거는 D를 거쳐서 무엇을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규칙을 적용한 것 같아요. A랑 C한테요. 그쵸? 네. 부팅 시간에 만들어지는 경로 벡터. 그래서 일단 부팅 시간에 각각의 그런 노드들은 자기한테 어떤 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경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로를 갱신하는 그런 방정식은 자신의 경로는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경로랑 새로 그 방문하는 정점을 거쳐서 가는 게 둘 중에서 최상인 그런 규칙에 적용되는 그런 규칙의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길을 선택해가지고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 20.13을 보면 이 올드 C는 B를 봅니다. 근데 원래 A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B를 거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C는 B로 바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new C는 CBA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로 벡터 알고리즘 맨 처음에 초기화하고 벡터를 이렇게 앞에 말했던 방식으로 갱신하는 그런 라우팅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IGMP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P 버전 6, 우리가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IP 버전 6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128비트의 이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16진수로 8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8부분의 4자리의 그런 16진수를 나타낼 수 있고 추격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074를 74, 000F를 F 뭐 이런 식으로 압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00000 막 엄청 많아요. 그러면 더블 콜론으로 그냥 대처할 수 있어요. 그건데 이거는 주소당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혼합 표기법은 우리가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16진수 콜론 표기법과 16진수 표기법을 한 번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여성 영역은 IP 버전 6로, 오른쪽 두 영역 대신에 4바이트의 10진 표기법으로 또 표기를 합니다. 이런 혼합 표기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시도 표기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6의 주소 공간은 IP 버전 4보다 2의 96승 더 많고요. 이런 IP 버전 6의 주소는 유니캐스트 주소, 애니캐스트 주소, 그리고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트는 멀티캐스트의 특별한 경우로 취급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IP 버전 6의 프로토콜은 더 좋은 헤더 형식이고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IP 버전 6의 프로토콜, 그리고 새로운 선택사항도 추가를 했고요. 확장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 할당을 지원해주고 뭐 트래픽 분류나 흐름 레이블을 추가해가지고 자원 할당도 지원해주고 암호화나 인증 선택사항을 사용해가지고 보안도 되게 잘 지원을 해줍니다. 네, 패킷 형식 한번 봐놔야겠죠. 그래서 베이스 헤더는 40바이트로 고정돼 있고 이것은 65,535바이트까지 페이로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IP 데이터그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버전엔 6 들어가고 트래픽 클래스에는 네, 서비스 IP 버전 6의 서비스 유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로우 레이블, 흐름 표시, 그리고 페이로드의 길이. 네. 그래. 왜냐면 페이로드 길이만 나타내주는 이유는 헤더는 40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헤더 값. 그리고 홉 제한. 이건 TTL이랑 똑같은 거고요. 근원지 주소가 엄청 커져요. 목적지 주소도 엄청 커졌어요. 네. 네. 그리고 단편화랑 재조립은 목적지랑 근원지에서만 한다. 아니, 단편화는 근원지에서만 할 수 있고 재조립은 목적지에만서만 할 수 있다. 라우터에서 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확장헤더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홉 선택사항, 뭐 목적지 선택사항, 근원지, 경로 지정, 단편화, 인증, 암호화된 페이로드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이제 변환을 하려면 전략이 이중 스택이랑 터널링이랑 헤더 변환이 있어요. 이중 스택은 그림을 보면 이렇게 IP 버전 4 시스템에서 IP 버전 6로 바꾸려면 이렇게 캡슐화, 언캡슐화 할 때 IP 버전 6로 바꾼다 이런 말인 것 같죠? 네, 그런 그림 같네요. 네, 터널링을 할 때는 IP 버전 6에서 IP 버전 6로 보낼 때 중간에 경로가 IP 버전 4인 거예요. 그래서 IP 버전 6에서 IP 버전 4의 헤더를 터널에서 헤더를 씌우고 캡슐화 한 다음에 그 목적지에서는 풀러가지고 IP 버전 6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헤더 변환은 IP 버전 6에서 IP 버전 4로 보낼 때
헤더를 중간에서 변환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